안녕하세요. 한국 애니어그램 이야기TV 써니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어린 왕자에 나오는 또 다른 캐릭터를 통해 내 안에 두려움과 집착이 있는지, 나를 본질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속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와 그 별을 떠나 여행하게 만든 장미꽃은 4번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유형은 감성이 예민하고 창의적이며 자신만의 세계를 중시하면서 늘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의 여행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진정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유형인 어린 왕자는 타인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창의성을 발견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그런데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싫어, 싫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 나는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잖아. 이건 너무 늙었어.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이 이 속에 있어. 그래, 이거야.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거야. 이 양에게는 풀을 많이 주어야 할까? 어머, 잠들었네. 어린 왕자는 비행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비행사가 그려준 그림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양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냅니다. 또 어린 왕자는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날은 43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보았어. 마음이 슬플 때는 지는 해의 모습이 정말 좋아. 그럼 43번이나 해 지는 모습을 본 나는 너를 아주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4번 유형은 감정을 느끼면서 홀로 있는 것이 좋다가도 친밀함으로 누군가와 교류하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되고 이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가진 어린 왕자의 별에 꽃씨가 날아 들어와 아름답게 핀 장미에게 반한 어린 왕자는 장미를 정성껏 보살피지만 장미 또한 4번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름다움만 봐주길 원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을 뽐내며 감정을 교류하지 않고 벽을 치게 되죠. 신비로운 몸단장을 며칠씩이나 계속하던 꽃이 하품을 하며 말합니다. 아,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죄송해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죠.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전 해와 같은 시각에 태어났답니다. 아침 먹을 시간이죠? 제 식사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난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에는 유리덮개 좀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곳은 너무 추워요. 시설도 나쁘고.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평범하지 않고 아름답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길 원하는 4번 유형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번 유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살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 나만의 섬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질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 별에서 만난 또 다른 캐릭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별에서 만난 왕은 자신이 세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1번 유형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유형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왕자에 앉아있는 그림의 이미지나 모든 것을 명령하고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절대 군주라는 특성은 8번 유형의 모습으로 비추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린 왕자가 만난 왕은 예의 범절과 기본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다. 짐은 하품을 금지하노라. 하지만 하품을 참을 수 없는걸요.
먼 길을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자서요.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짐에게 하품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한 번 더 하품을 하거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만약 짐이 어느 장군에게 바닷새로 명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권위는 올바른 이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짐의 명령이 사리에 맞는 까닭이니라. 이러한 모습은 왕은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은 내리는 법이 없고 합당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별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일본 이형의 특성으로 보입니다. 짐은 너를 법무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하지만 여긴 심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만약 자신을 잘 심판한다면 그건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본 이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자기 자신의 내적 비판자를 가지고 스스로 완벽하고 결함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요. 다음 두 번째 별에서 만난 허용쟁이는 외적인 이미지를 통해 타인에게 관심과 칭찬을 얻으려 하는 3번 유형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유형은 자신감이 있고 매력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의 힘으로 발전과 성장을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용쟁이는 모두가 자신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찬미하는지 묻고는 찬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 별에서 제일 잘생기고 옷도 제일 잘 입고 제일 부자이며 게다가 가장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타고난 재능이 없을까봐 라는 두려움을 가진 3번 유형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별에서 만난 술꾼은 고통을 회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7번 유형으로 보입니다. 7번 유형은 늘 밝고 명랑하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모습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통이나 슬픔을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술 마시지?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지? 무엇을 잊어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지?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이러한 쾌변은 자신의 힘든 부분을 술로 대신하며 자신이 마시는 술에 대해 끊임없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7번 유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인물로 네 번째 별에서 만난 사업가는 늘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개념적 소유를 통해서 머릿속의 별들을 관리하는 5번 유형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유형은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복잡한 생각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자의 그림의 이미지와 사업가라는 별칭으로 볼 때 8번으로 비추어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부자가 되는 거야. 다른 별을 또 발견하면 그걸 또 살 수 있거든. 이런 말들은 8번 유형의 영역 확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업가는 운동 보족으로 신경통이 생겼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별들을 세고 머릿속에 저장하려는 모습으로 5번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5억 개의 별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지.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확해. 그 별로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보았던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리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럼 소유한 별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요? 그걸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조그만 종이 조각에다가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거지.
이러한 모습은 정보를 자신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타인과 나누려지 않는 인색한 모습의 5번 유형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유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는 늘 끊임없이 중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어린 왕자의 모습, 두려움으로 현실에 순응해가는 비행사의 모습, 자신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왕의 모습, 자신의 외적 이미지에 집착하며 칭찬을 요구하는 허영쟁이의 모습, 즐거움을 위해 고통을 회피하는 술꾼의 모습, 자신의 머릿속을 채우기 위해 인색한 사업가의 모습, 지나친 책임감에 몰두하여 융통성을 잃어가는 가로등지기의 모습, 확실한 것만 추구하며 의심하는 지리학자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착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안전을 위해 따지는 머리의 고착은 반복적인 생각을 멈추고 관찰과 식별하라고 합니다. 가슴의 자아 이미지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에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가슴을 열어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장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긴장하는 것을 멈추고 흐름에 따라 편안하게 이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우의 현명한 지혜를 통해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머리와 현재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다시 말하면 머리와 가슴과 장의 균형이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합니다. 다음 편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